오늘 브리핑에서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오늘 개최된 에이펙 CEO 서밋, 그다음 팀쿡 애플사 CEO 접견,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의 경제적 의미입니다. 1989년 출범한 에이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나프타 협상, 유럽연합 논의 등 80년대 후반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지역주의 기조 속에서 아태 지역 최초의 경제 협의체로서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이 주축이 되어 12개국 강요회의 형태로 출발했지만 아태 지역 국가들이 잠재력을 간파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개최되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에이펙 정상회의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통한 번영이라는 기체 아래 세계 다자 무역 체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WTO, 나프타, FTA 등 전통적인 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에이펙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의체로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러한 아이디어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펙 회원국들은 1990년에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자발적으로 약속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의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1996년 에이펙의 IT 품목 관세 전면 철폐 촉구는 WTO 정보기술협정의 단초가 되었으며 2012년 에이펙의 환경상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 인하 합의는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을 촉발시켰습니다. 2017년 에이펙의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은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협정은 물론 한국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체결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에이펙의 리더십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에이펙 정상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정책과 국제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합의하며 아직 태동하지 않은 G20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세계 경제 재건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에이펙 내 의료 물품과 필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미리 읽는 풍향계이자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글로벌 공동 대응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개최됩니다. WTO로 대변되는 다자 무역 질서는 중대 기로에 서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전쟁, 자원 무기화 등으로 곳곳에서 공급망 분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등장으로 디지털 전환과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고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년도 에이펙 정상회의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상호 연계, 혁신, 포용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들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자 및 양자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다자무역 질서로의 복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된 에이펙 CEO 서밋, 애플사 CEO 접견, 그다음에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CEO 서밋입니다.
1996년부터 개최된 CEO 서밋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의장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여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CEO 서밋에는 에이펙 회원국 정상과 함께 재계 리더들이 연설자로 참여하여 에이펙 내 민관 교류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CEO 서밋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베트남 등 9개국 정상들과 퀄컴,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 CEO, 응고지 WTO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의 상호 연결성 복원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 투자 공급망 연결성,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미래세대 간 연결성 등 세 가지 에이펙의 연결성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세계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이펙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공급망의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연결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추진 중이지만 최근 수년간 전개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에이펙 차원의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과 AI 분야는 에이펙 회원국들이 처한 상황과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유엔 총회, 뉴욕대, 파리 소르본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국제기구 설립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경제 논의를 선도해온 에이펙이 디지털 규범 정립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청년 과학 인재가 에이펙 영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도 제안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순방 계기마다 미래 세대 간 교류와 연대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에이펙은 1997년 에이펙 경제인 여행 카드를 도입, 무역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된 카드가 28만 건에 달할 만큼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경제인 여행 카드의 성공 경험에 착안하여 이번에 제안한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는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한 단기 여행 시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동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되어 이행된다면 영내 과학자 간 교류뿐 아니라 산학연 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나 추진 방식 등은 추후 에이펙 내 워킹그룹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CEO 서밋 기조연설 직전에 개최된 주요 기업인과의 사전 환담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파 남인 GM 수석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은 한국과 오랜 세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특히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간 교류 협력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팀쿡 애플사 CEO 접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리는 세계 최대의 ICT 기업입니다. 애플 생태계의 한 축인 스마트 기기의 제조에 있어 국내 부품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 국내 기업들이
애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 애플이 구매하는 부품의 30%를 국내 기업이 공급 중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에 해당합니다. 애플 팀쿡 대표와의 접견은 애플과 한국의 부품 기업 간 공급망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플이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미래 세대와 기업의 혁신의 영감을 주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팀쿡 대표는 한국은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하신 참전 용사이시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애플은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향후에도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팀쿡 부친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여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한인 미래 세대와의 대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 세대인 학생, 연구자, 개발자, 창업가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격려하고 이들 미래 세대들의 도전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또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바꾸고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 연구 협력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 R&D에는 국내 연구기관만 참여가 가능하고 해외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는 참여가 불가능했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또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R&D 등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